네, 이번엔 중국입니다. 20차 당 대회를 통해서 시진핑 주석 1인 권력을 강화하고 이른바 중국목을 달성할 시 주석의 충성파들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중국은 대외적으로도 미국에 맞서면서 더 공세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부 강성훈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충성파 돌격대. 자, 중국 최고 권력 지도부가 공산당 상무위원회인데 그 인물들의 면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리창 새 상무위원 굉장히 주목되는 인물인데요. 네. 예. 리커창 총리를 대신해서 새 총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네. 이름도 신기하게도 리창인데 가운데 극자 커를 빼면 이름도 비슷한데요. 네. 지금 이제 화면을 보면 시진핑 주석이 있고 리창 상무위원 새 총리가 될 것이 확실시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오러지, 그다음에 왕후이닝, 차이치, 딩쉐샹, 리시 있는데 뭐 다 시진핑 주석의 측근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특히 리창 새 총리 유력한 리창 상무위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충성파라고 볼 수 있고요. 시진핑 주석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상하이 봉쇄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었잖아요. 네. 사실 상하이를 봉쇄하고도 봉쇄를 그렇게 고강도로 하고도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당시 중국 분위기는 이렇게 방역을 못했느냐라는 비판이 더 많았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초기에 이 리창 상하이 시서기가 네. 좀 느슨한 방역을 통해서 이거를 넘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 명 단위로 막 번지니까 중국 내부에서 특히 공산당 내부에서 경쟁자들이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방역을 하느냐라는 네. 비판이 있었을 때 고강도 방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2,400만 명의 상하이 시민을 모두 가둬놓다시피 해서 이걸 이겼습니다. 극단적인 방역을. 그렇습니다. 2달 동안. 그래서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떤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 논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볼 때는 이렇게 자기의 명령을 따라서 이른바 뚱타이칭링이라고 하는 봉쇄식 방역을 자기의 말을 따라서 이거를 수행해서 이겨냈다는 것. 이걸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 사람이 충성도가 있구나 해서 다시 발탁한 거고요.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5월이면 지금 뭐 5개월 정도 전인데요. 예. 이 사람이 그걸 살아났고 그만큼 충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총리로 발탁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이냐고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주로 경력을 푸젠성하고 저장성에서 쌓았는데 그때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중앙으로 올라갔을 때 이제 저장성에서 성장도 하고 당서기도 하고 권력을 넘겨받은 셈이 됐죠. 그러다가 이번에 굉장히 상하이 당서기, 상하이시의 1인자입니다. 이걸 맡다가 굉장히 위기를 맞았는데 그걸 정면 돌파함으로써 즉 시진핑 주석의 방역 정책을 정말 정면으로 그대로 이행하면서 이걸 돌파했기 때문에 다시 발탁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인자에 대한 관심도 많았지만 나머지 상무위원들도 과연 파격적인 뭐 인사가 있을 것이냐 혹은 예외를 깰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럴 때 바로 주목되는 사람이 차이치 이 베이징시 당석인데요. 베이징시의 최고 실력자입니다. 권력자인데요. 이 사람은 사실 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됐습니다. 지금 다섯 번째입니다. 5위인데 이 사람이 가장 강력한 인상을 남긴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 리커창 총리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뭐 사실 저희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그렇게 해석이 됐죠. 그것이 뭐냐면 차이치 총리가 리커창 총리가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려우니 서민들에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노점상 경제를 활성화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점상 경제라는 게 뭐냐면 여름에 이제 우리가 뭐 생맥주를 거리로 좀 이렇게 확장해서 팔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떤 그 손수레를 가져와서 팔기도 하고 보따리를 가져와서 이 거리에 널어놓기도 하고 이런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게 당시 리커창 총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베이징시가 처음에 좀 하다가 당시 당석인 차이치의 어떤 지시로 보이는 새로운 그 정책 변화로 인해서 그것을 거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언론들은 차이치가 시진핑 주석의 측근이니까
2위인 리커창 총리의 지시를 무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 사람이 이제 상무위원회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굉장히 충성파라고 볼 수 있고, 역시 경력을 보면 푸젠성에서 그 시진핑 주석이 당시 근무할 때 당 성장과 당석 이런 것을 근무할 때 역시 비서실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측근이고 충성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베이징시로 데려온 걸 보면 굉장히 신뢰하는 신복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차이치입니다. 네, 당석이 이제 베이징시 당석이었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추진했던,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보는 거죠. 강력한 방역을 통해서. 그래서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네. 네. 리창 또 차이츠까지 설명해 주셨고, 우리가 좀 익숙한 인물이에요. 왕이 부장. 이번 당 대회를 계기로 외교사령탑도 교체가 됐는데, 그럼 왕이 부장이 외교수장이 된 겁니까? 그렇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급이 내려가는데요. 지금까지 저 7명은 최고 실력자들이고요. 네. 이 아래 24명의 정치국원이 있습니다. 정치국위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 이 하이어라키의 이제 두 번째 층에 있는데요. 거기서 24위 안에 들은 권력자가 된 겁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그 전에는 이제 국무위원이었고 중앙위원 정도였는데 지금 정치국위원 24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데 올라갑니다. 사실 저 자리에 외교 담당은 양제츠 정치국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제츠 정치국위원이 있다가 뭐 아시다시피 고령이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아마 은퇴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정치국위원 그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 사람이 외교사령탑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왜 그러면 왕이 외교부장이 이렇게 발탁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양제츠 정치국위원은 사실 주미대사 출신이고 굉장히 그 미국통입니다. 그런데 왕이 외교부장은 일문과 전공이고 일본 대사를 지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관측통들이 과연 일본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네. 이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시진핑 주석의 새 어떤 정책, 그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든지 중국몽의 실현이라든지 1대1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왕이 부장이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외교사령탑으로 두고 앞으로 모든 외교를 아마 왕이 부장하고 상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올라간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목해야 되는 인물이 그럼 왕이 부장 후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네. 왕이 부장 후임이 사실은 굉장히 매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주미 중국 대사인데요. 친강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 얼굴인데 지금 네. 왕이 부장 얼굴이고요. 친강 새 정치국 중앙위원은 예. 전에 이 사람입니다. 지금 주미 대사 취임한 직후에 이게 언론하고 만난 네. 건데요. 전에 대변인을 지내서 아마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낯이 겁니다. 있네요. 네. 굉장히 그 사납게 거칠게 미국하고 맞서는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친강 그 주미 대사는 미국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민주주의가 미국 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은 뭐 전과정 민주주의라고 해서 네. 항상 민주주의 그 인민의 뜻이 반영되는데 미국은 선거 때만 반영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뭐 어쨌든 시각은 다를 수 있는데요. 저 사람이 이제 그 중국의 외교부장 역할을 하게 되면 기존과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중국의 상무위원들이 바뀌고 외교 진영이 바뀌는 걸 보면서 이게 중국의 과거와 중국과는 많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타이완 문제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이 무력 사용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국방 분야에도 혹시 눈에 띄는 인물이 있습니까? 국방 분야는 이제 허웨이둥 이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꼭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표를 보면요, 군사위원회가 사실 그 중국의 무력을 총괄하는 어떤 기구인데 덩샤오핑이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입니다. 예.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저걸 가지고 있으면 중국의 네.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시진핑 주석이 가지고 있고요. 왼쪽에 이제 장여우샤라는 부주석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입니다. 그 아버지 시중신과 저 사람의 아버지와 같이 옛날에 같이 싸웠고 또 과거에도 부친끼리 친구인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을 그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동부전구 사령관이었다가 발탁이 된 겁니다. 동부전구는 두 가지입니다. 타이완 해협을 담당하고 있고요. 동부전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완 해협을 담당하고 있고 또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그 랴오이다오 네. 센카쿠 열도도 저기서 담당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8월인가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문했을 때 중국이 타이완 주변에 미사일을 쏘면서 포위해서 실제 사격 훈련을 했죠.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 일이었는데 예. 그것을 사실 새 군사의 부주석이 기획해서 실행하고 책임을 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발탁된 걸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대만 문제, 이 타이완 문제를 계속 주목해봐야 되고 타이완 문제를 주목할 때는 저 군사의 부주석 새로 발탁된 허 웨이둥이라는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허 웨이둥 이 부주석. 사람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외교 문제가 여러 갈래로 얽혀있기 때문에 충성파가 전진 배치된 어떤 면면을 지금 강성훈 기자가 짚고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좀 압축해서 질문을 드리면 당내 반발은 없는지, 자, 이 부분이 왜 그 중국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는지까지 함께 좀 포함해서 질문 드리면요. 네, 당내 반발은 뭐 개인적으로 만나면 중국 사람들이 얘기를 네. 하죠. 이게 좀 너무 의견을 말할 기회가 없다 이렇게 주장들을 예.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비리나 이런 걸로 연루돼서 숙청이 돼서 실질적으로 반발할 사람이 별로 없고요. 예.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화통신의 보도를 보면 이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중앙위원 200여 명을 선발하면서 거의 면접을 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조사원들을 내려보내서 모두 이렇게 1대1로 면접을 해서 뽑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네. 된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중국의 중앙위원 200여 명은 사실 당 중앙이라고 불리는 집단입니다. 핵심이고 여기서 결정하면 이제 끝이 나는 건데 이 사람들을 거의 면접하다시피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만 뽑았는데 그 기준이 이제 뭐 공개된 겁니다만 첫 번째는 이 공산당의 영도를 확실히 책임지는 사람, 이 사람을 뽑은 거고요.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 네.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시진핑 주석의 영도를 확실히 보유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 중앙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 권력을 굉장히 공고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랄까요?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고.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 중국의 앞으로의 움직임은 봉쇄 고강도 봉쇄라든지요, 아니면 경제보다는 정치를 우위로 하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미국에 지금 상장돼 있는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미국 기업들이 정말 그 주가가 대폭락하고 예. 홍콩 증시도 폭락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이 중국의 새 지도부에 대한 하나의 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시진핑 원톱 체제 더욱 확고히 되는 상황인데 이를 바라보는 조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땡큐 시진핑 이렇게 뉴욕의 어떤 뉴욕타임스 신문의 유명한 컬럼니스트,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이 네. 그렇게 썼습니다. 굉장히 많이 동의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저렇게 그 권력이 집중되면 경직되죠. 지금 정치국위원회 보통 여성이 한 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여성도 배제됐습니다. 예. 순춘남 부총리가 전에 있었는데 그 사람 자리를 이제 여성이 채우지 못한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굉장히 경직됐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 신복들 비서실장들 출신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봉쇄식 방역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컬럼니스트가 한 얘기는 뉴욕타임스 신문의 평가는 오히려 중국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결집돼 있고 중국이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이런 것인데 결국 언젠가는 중국에게 해가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컬럼니스트의 말은 one day, 언젠가는 이게 우리에게 고마운 일이 될 거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언젠가라는 시간이 네. 그렇게 짧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새 지도부가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몇 년 안에 무슨 큰 정변이 일어날 거냐 이제 그렇게 기대하면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 실제로 이 10년 동안 준비를 해온 이 1인 권력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어떤 정변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그럴 만큼 중국 내의 시민사회가 발전이 되지 않았다는 거 그런 걸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작일 뿐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이를테면 시진핑 주석을 엑스맨으로 보는 그런 네. 시각까지 네.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국제부 강성훈 기자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